2차 시 수업 시작할게요. 우리 앞에서 이제 좋은 기획에서 디자인 쪽 사고란 도대체 뭔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어려울 것 같았지만 늘상 들었던 얘기였잖아요. 사용자 입장에서 그들이 경험하고 어, 경험한 것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불편을 해결하는 것, 그리고 2차 시에는 그런 관찰이란 좋은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관찰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하라킨야 지난 2020년 2학기 수업에서 제가 생각하는 디자인, 제가 생각하는 디자인의 방향성 이런 걸 얘기하면서 하라킨야 특집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무인양품 디자인한 분이죠. 여러분한테는 그렇게 말씀드리면 제일 빨리 와닿을 것 같아서. 근데 저는 그가 한 서비스 디자인이며 유형의 디자인부터 무형의 디자인, 그리고 우리나라 하나 생명 하나 라이프하고도 리뉴얼을 하면서 디자인을 선보였었죠. 그래서 그의 인터뷰 내용이 나왔었던 거 기억하세요? 그는 관찰에서부터 그 사람의 디자인이 시작이 된대요. 고객의 입장에서 보는 것. 그런 고객의 입장에 서서 관찰하는 그 관찰도 여기서 말하는 거고, 모든 사물에 대한 관찰. 전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물, 자연, 인간. 근데 여기서 말하는 관찰은 고객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고, 무엇을 개선해야 되고, 그럼으로 해서 조금 고객의 경험과 가치를 높일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하르키냐가 말하는 되게 일차원적인 관찰과도 같은 내용이에요. 고객의 입장 이런 거 다 빼놓고 인간에 대한 관찰, 사물에 대한 관찰, 자연에 대한 관찰로부터 그도 디자인이 시작된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관찰과 결국 맥락은 같다는 거죠. 그런 거 없이 그냥 막연한 본인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만으로는 좋은 디자인이 나올 수가 없어요. 기획자의 취향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좋은 기획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나왔어요. 진짜 기획은 결국 고객을 관찰하고, 결국 인간을 관찰하고 그들의 입장이 되어봄으로써 비로소 빛을 발현하게 된다는 거죠.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말은 그 말뿐 아니라 기획자들이 꼭 실천해 보아야 하는, 기획자는 디자이너일 수 있어요. 디자이너 기획자가 따로 있을 수도 있지만 기획자의 겸 제작을 하는 디자이너가 실천해 봐야 되는 중요한 문장인 거죠. 관찰하라. 제가 제 지도 교수님은 저를 학부 때부터 시작해서 석사, 박사 과정을 지도해 주신 분인데 지금은 퇴임을 하셨죠. 네. 교수가 되시기 전에는 LG 광고 대행사죠. 거기서 광고 디자인을 하시다가 이제 교직을 잡으셨어요. 근데 전국에 이렇게 손가락이 꼽히는 교수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1대 교수는 아니고 2대 디자인 2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인데, 그 유명한 교수님들 중에 한 명이에요. 지독하고, 깐깐하고, 고집스럽고, 그, 디자이너가 가야 될 길을 아주 꼿꼿하게 굴하지 않고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의 지도 제자로 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너무 힘들고.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굉장한 자괴감이 들 때도 많았었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었죠. 그래서 지금은 애증의 관계인데 이제 물론 학교를 떠나셨지만 그분 얘기를 왜 하냐면 젊은 분도 아닌데 그 교수님의 핸드폰은 항상 메모리가 부족하셨었어요. 업데이트를 하고 업데이트를 해도 다른 곳에 세이브를 해놔도 밥 먹으러 가다가도 술집에서 술 한잔을 하시다가도 뭐 길거리 지나는 어디에서도 디자인적인 관점으로 인간에 대한 관찰, 사물에 대한 관찰, 자연에 대한 관찰, 다른 시각으로 보려는 눈, 그것이 뭐 글로벌한 아주 세계적인 디자이너랑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의 어떤 그 수준은 아닐지언정 참 고집스럽게도 모으고 수집하고 이 지나가던 돌멩이를 각도를 달리해서 보이니까 좀 다르게 보여 김 교수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었어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더 재밌을 것 같지 않아? 누군가 길거리에 버려둔 어떤 사물을 보면서도 저걸 버리지 말고 이렇게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지 않아? 지나가는 자연의 뭐 오묘한 조합을 보고서 이거 되게 재밌는 패턴인데? 그거는 몸에 배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물론 저도 인스타도 안 하고 뭐 페이스북도 계정이 있지만 저는 그런 거를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사진을 찍는 편이에요. 그 교수님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저만의 그 도서관이 되는 거죠. 라이브러리가 되는 거죠. 저장이 되는 거죠. 저장 창고가 되는 거예요. 아카이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고 필요할 때 그것들이 디자인 소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도 그런 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디자이너들이 그리고 많은 디자이너 공부하는 친구들이 시간에 쫓기고 그리고 중요성에서 이 관찰이라는 게 밀려나서 자기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 정도, 알고 있는 것들을 기억해내서 해내는 정도로 디자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보고 많이 관찰하고 그 안에서 문제점을 찾고 필요한 것들을 좀 더 보완하고 그러다 보면 좋은 디자인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기획자의 취향이나 이거 좋은 기획이라는 제가 쓴 텍스트만이 아니에요. 디자이너들이 앞선 디자이너들이 생각하는 좋은 기획의 디자인 그 방법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만드는 사람의 취향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당연히 중요해요. 창의성이라는 걸 빼놓고 생각할 수는 없죠. 근데 정말 좋은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관찰, 디자인적 사고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생활을 습관화하는 거 얼마 전에 저희 회사에서 병원 이제 브랜딩을 BI를 CI죠, CI를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좀 큰 병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디자이너가 그 외관 그 병원 사옥을 새로 지었는데 병원 외관이 쌓인물
어, 사인물을 이렇게 붙이기엔 되게 뭐라 그럴까요? 다이나믹하게 구성이 돼서 한쪽 벽면이 이렇게 널찍하게 공간이 부여되면 거기다 딱 간판을 달면 좋은데, 사인을 달면 좋은데, 유리창하고 되게 조형적으로 어렵게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고민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던 도중에 저희 그 디자이너 한 명이 어, 지금처럼 지나다니면서 많은 간판을 보고 사진을 찍은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사인, 간판, 병원 간판 그렇게 쳐서 나오는 제한적인 거 말고 지나가다가 곳곳에서 필요한 것들을 모으고 수집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했던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찍은 사진이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안 해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습관이죠. 좋은 자세죠. 분명히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나의 머리로, 나의 얄팍한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뭘 그렇게 관찰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저렇게 길게 장황하게 얘기하지? 중요하니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 또 좋은 기획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경험이에요. 어떻게 좋은 기획을 만들까요? 기획과의 실행의 경험들은 기획자로 하여금 문서나 그림으로 된 기획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비록 경험의 영역이 다르더라도 실행의 경험이 그 다음 기획의 디테일의 완성도를 높여줍니다. 디자인적 사고, 관찰, 경험 이 셋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디자인적 사고 능력이 기획의 고객가치 창출에 접점을 찾도록 하며 더 나은 관찰이 더 나은 경험의 깊이를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경험의 축적은 관찰의 시선을 더욱 넓혀줍니다. 뭐 말할 필요가 없는 되게 이거는 잘 문장으로 연결이 된 것 같아요. 디자인적 사고의 능력이 디자인을 기획하는데 고객 가치 창출의 접점을 찾도록 하고 더 나은 관찰이 더 많은 관찰, 더 나은 관찰이 더 나은 경험의 깊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깊이를 만든다는 거죠. 이 셋 디자인적 사고, 관찰, 경험은 여러분이 디자이너로 살아가시면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마치 한글을 태어날 때부터 외운 거잖아요, 우리가. 구구단을 외운 거고. 근데 지금 구구단과 한글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습득되어진 것처럼 그냥 한 몸이 됐잖아요. 디자인을 기획하실 때 여러분의 그 디자인적 사고와 관찰과 이 경험이 마치 구구단을 외우듯이 그렇게 좀 여러분 뇌리에 잘 정립이 되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커요. 그리고 디자인 나름 4년째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글쎄요. 앞으로의 디자인이 어떻게 변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없어질 직업군 중에 하나이겠죠, 당연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나요? 우리가 그 메이저 병원을 이렇게 손꼽으라고 하면, 암 메이저 병원을 손꼽으라고 하면,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삼성의료원, 성모병원, 이 정도 수준으로 나뉘지 않아요? 근데 그 암 치료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해요. 가천대 의대라고 합니다. 이유가 그 AI
AI 인공지능으로 그 암 수술을 한다고 해요. 엄청난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죠.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그래서 왜 이세돌하고도 그 장기 두는데 이세돌이 졌잖아요. 디자인도 지금도 벌써 어, 원하는 키워드를 넣으면 로고를 만들어주는 앱이 생기고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아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한 데이터 안에서 데이터의 조합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작업물들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안에는 분명 관찰과 경험과 디자인적 사고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설 자리가 점점점 줄어들죠. 그럼 어떡해요? 그래도 그들한테 없는 게 뭐가 있어요? 감성이 없죠, 감성. 디자인적 사고를 하고 관찰을 하고 경험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감성. 인간의 감성은 또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 안에 얼마만큼 인간의 감성이 녹아든 디자인으로 조합을 만들어낼지는 모르지만 실시간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사물에 대해서 관찰하고 집중하고 몰입한 거에 대한 인간 감성이 더해지고 거기에 디자이너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접목된 그 부분은 넘나들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요. 언젠가는 디자인 뭐 의술도 AI가 하는데 뺏길 것 같아요. 뺏길 것 같지만 여러분이 디자이너로 사는 동안은 그럴 일은 없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런 조합으로 만들어진 디자인은 우수한 디자인이 나올 수 없는 그런 단계고 디자인까지 그런 세계가 될 거면 한 50년 뒤에는 5, 60년 뒤에는 디자인 영역도 디자이너도 필요 없지 않을까 그 생각은 하는데 여러분 뭐 70대고 80대에서 디자이너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관찰하시고 생각하시고 경험하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에 좋은 기획이란 지적 자본에서 나온다. 좋은 기획자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경험하며 그것을 회사에 전파한다. 이게 외국에서 외국 그 영어로 된 텍스트의 번역본이라 약간 조금 어색해요. 회사에 전파한다. 이렇게 직역된 느낌이 들어서 어, 본인이 한 것들을 공유한다는 얘기죠. 이러한 조직 문화 및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맥락 공유와 제안 능력이다. 같이 공유하고 제안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공부해야 된다는 거, 지적 자본이라는 건 일하는 분야가 다르더라도 같은 맥락을 공유할 수 있다면 새로운 제안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획의 완성도도 높아진다. 자기가 공부한 것들을 자기 팀 안에서 자기 회사 안에서 자기 동료 안에서 같이 공유한다면 새로운 것들이 창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적 자본. 자본력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만큼 가지고 있어. 지적 자본이라는 거. 여러분이 저는 스마트한 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살아가고 있는 삶의 어떤 그 방향도 굉장히 그 앞서가는 미디어를 경험하고 있는 세대이고 물론 저도 그 세대를 살고 있지만 제가 학생 때보다 그래서 좀 빠르고 스피드하고 스마트한 세대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그런 빠른 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
습득해서 내 거화 시키는 것보다는 서치하는 능력만 발달되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잘 찾죠. 어렸을 때부터 능수능란하게 공부를 한다기보단 서치를 해서 잘 찾아내는 능력? 근데 그거는 지적 자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했던 사람들 것도 보고 나와 다른 분야의 시각도 좀 공부해 보고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나 트렌드도 파악해 보고 세상 흘러가는 것들도 좀 보고 그럼으로 인해서 고객들이 원하는 것, 소비자가 원하는 건 뭘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제안한다면 분명히 숨어있던 보석 같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완성도 높은 디자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뭐 엄청나게 전 세계 사람들을 마음을 흔들 무슨 애플 같은 디자인을 할 것도 아닌데 뭐 저렇게 거창하게 얘기하지? 우리가 그런 슈퍼스타급 디자이너가 되지 않다 하더라도 남의 돈을 받고 일한다면 클라이언트의 돈을 받고 소비자한테 돈을 받고 일하는 디자이너라면 책임감을 갖고 적어도 나 스스로한테는 부끄럽지 않은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들의 원하는 바를 아주 조금이라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한테 돈 많이 받고 디자인 의뢰를 받아서 일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어느 정도의 스킬, 그 정도만으로만 디자인을 해서 넘기잖아요? 그러면 얄짤없이 컴플레인이 들어옵니다. 아니,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발전시켜 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계속 공부하시고,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책도 좀 보시고, 서치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스킬이 뛰어난 그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정말 1년 뒤면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요. 마지막 좋은 기획의 세 번째. 좋은 기획은 내일을 생각한다예요. 좋은 기획은 오늘의 기획을 생각하면서도 내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객의 입장에 서보는 것, 고객의 경험을 개선하고 고객 가치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혁신적인 기획을 위해서는 추론 능력이 필요합니다. 고객의 행동 패턴과 같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의 고객 모습을 추론할 수 있는 능력. 결국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은 기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잘 설계하고 활용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한 얘기의 어떤 완결판인 거죠. 꿈을 이루는 것을 머릿속에서 그 꿈속에서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디자인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 하는 것들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 그래서 미래를 이렇게 추측하고 추론해 볼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앞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이렇게 될 것이야. 이런 게 좋아할 거야, 사람들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런 것들일 것이야. 거기에 이런 것들을 추가하고 관찰해보고, 그들의 니즈를 파악해 본다면 좋은 디자인이 나올 것이야. 디자인 하나를 얘기하는데 되게 거창하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높은 학문은 아니라고도 얘기하죠. 무슨 법이고 철학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 학문을 학문이라고 취급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학문이기 때문에 진지하고 그다음에 가치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잘 설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내가 가지고 있는 아카이브에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그것들을 활용해서 끄집어내고 설계할 수 있는, 그래서 미래를 추측할 수 있는. 제 저장 창고에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텅텅 비었는데 어떡하죠? 이제부터 채워나가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 나이면요. 여러분 나이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제 정말 50에 눈물겨운 그 인생의 절반을 살아오다 보니 그 젊음이 굉장히 짧았고 짧았기에 더욱 짜릿했고 짜릿하면서 소중하고 그리고 굉장히 똑똑하고 젊고 건강한 시기였다라는 걸 이제야 더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저장 창고를 차근차근 채워나가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좋은 기획, 좋은 디자인 하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나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남은 14주 동안의 수업보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이 말씀이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느껴지시죠? 마음이 통할 거라 믿습니다. 2차 시 수고하셨고 3차 시에 뵐게요.